지금 시간은 새벽 0시 1분입니다. 오늘이 6월 12일, 오늘 11시에 우리 한국이 체코와 월드컵을 치르죠. 하늘은 온통 까맣고 별이 좀 보이네요. 아마 금음쯤이 돼서 달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주무시고 금방 주무셨어요. 저녁 드시고 이때가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그나마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은 어머님께서 잠을 푹 주무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유롭게 이렇게 동네 골목을 활로할 수가 있어요. 저기 멀리 아파트 옥상 등만 보이고 동네는 이렇게 골목에 가로등만 졸고 있고 이렇게. 오늘은 고양이도 안 보이네요. 오늘도 어떻게 해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제가 목표한 15년 중에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10년을 목표로 어머님을 모셨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겨서 지금 15년을 잡았어요. 제가 어머님 94살 때 시작했는데요. 15년이면 109살이죠. 거진 110세까지 제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변수는 있죠. 지금 어머님은 퇴행성 질환을 앓고 계시고 또 모든 감각기관이 안 좋습니다. 특히 지금 눈은 이제 완전히 실명을 하셨죠. 이런 분에게 뭔가 세상의 즐거움을 느끼가 하면서 15년을 지속한다. 이게 지금 제 목표거든요. 세상의 즐거움이 없이 15년을 지속한다면 그 의미가 없죠. 제가 어머니 입장에 대봐도 그래요. 억지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시고 그런 분이 뭘로 재미를 느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제가 그래야 아까 내가 말한 그 전제 즐거운 삶의 15년 연속이라는 그 전제에 부합하는 가정 요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말씀 안 하시니까 뭐가 지금 즐거운지 모르죠. 단순히 이런 게 제가 가정하고 그 가정에 맞는가에 대해서 추론만 할 따름이죠. 예를 들자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숩게, 그 다음에 제때 맞춰서 음식을 먹고 제철 과일을 먹고 또 간혹 고기도 드시고 또 몸이 좀 답답하면 목욕도 하고 잠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팔다리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게 저는 품이 있는 시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품이 있는 노후 생활이 꼭 이렇게 말 못하는 분이 아무 말 안 한다고 품이 있는 노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속담일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옳을 수도 있겠죠. 말도 못하고 감정 표현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앞도 못 보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런 분이 설령 뭐 제철 과일을 드시고 이렇게 시원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처럼 따뜻하게 보내는 것이 품이 있는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뭐라 해야 되나? 자기 한쪽 의견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한 생명이 우주로부터 엄마를 통해서 와가지고 죽을 때 갑자기 교통사고 난 것처럼 죽은다? 이게 오히려 더 비정상적이 아닌가요? 사람은 죽기 전에 자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말하는 그런 각가지의 장애를 안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이거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께서 말씀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과 교감도 없고 이렇다고 해서 그분이 느끼는 즐거움과 감정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그게 더 일반적이다. 일반인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 있어서 뭐 저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90% 이상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연사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감정 표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이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인격을 지켜주면서 즐겁게 살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어머니를 하나 샘플로 하고 임상실험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과정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덜 피곤하고 덜 애롭고 덜 고독하고 재미있게 하나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15년 다시 말해서 110세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110세를 넘어갈 수도 있겠죠.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안전사고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이렇게 잘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하는 과정에서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을까 혹은 이동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사고 위험이 1번입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가족 요양의 장애 사유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감염이나 질병입니다. 아무래도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감염이나 저항에 대해서 제가 백방으로
신경을 씁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도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저의 건강입니다. 예. 가족 요양을 떠나서 요양자가 피요양자하고 관계가 역전되는 사례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면에서나 육체적인 면에서나 역전되는 사례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이가 사람이 한 60, 70 넘어가면 저는 똑같다고 봐요. 제 생각입니다. 70 먹은 사람이나 100살 먹은 사람이나 이제 막 그때부터는 동일하게 퇴화가 되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느냐 별로 의미가 없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제가 건강 관리를 좀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것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모르죠. 다만 저는 즐겁고 재미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어머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5년을 계획한다고 그러죠. 이 세 가지가 잘만 풀린다면 15년이 아니라 20년, 30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인간의 삶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저는 올바르게 산다고 봅니다만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행복이란 것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행복 기준이 다 달라져요. 이건희 삼성회장은 자기 입장에서 행복을 느낄 것이고, 길거리 노숙자도 자기 입장에서 행복을 느낄 것이고, 하루 사는 하루 사이도 하루 안에서 행복을 느낄 것이고, 100년 사는 인간도 그 100년 속에서 행복을 느낄 거다 이 말입니다. 암세포가 몸에 만연된 사기 환자도 그 안에서 웃고 즐기고 결혼도 하고 결혼도 시키고 울고 불고 하잖아요. 앞길이 창창한 우리 10대들도 그 입장에서 행복과 불만과 슬픔과 분노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 내가 90살, 100살 됐을 때 저 또한 어머님과 같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제게 슬픔과 기쁨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어머님께서 비록 저렇게 계신다 하더라도 분명히 슬픔과 기쁨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비록 말 못하는 어머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게 말 못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노심초사 고민하고 집중하고 그러는 거죠. 집에 산보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주무시고 계신가 한번 볼까요?
예, 어머님께서는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아까 밖에 나가기 전에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 좀 하다 나갔거든요.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한 유튜브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네요.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다 보면 저도 이제 나이 먹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름답게 저를 마무리할 그런 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소양을 갖추는 건데, 제가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한다고는 하나 뭔가 지금 제3의 일부로 받아들이기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문과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 이쪽으로 조금 더 제3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회화죠. 영어 회화를 제가 죽기 전에 좀 잘한다 이 정도로 하고 싶은데 어쩔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욕심이 있다면 피아노를 좀 잘한다 할 정도 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좀 피아노는 무겁고 또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기타를 하나 샀어요. 최근에 제가 기타를 원래 저는 젊었을 때 기타 치는 애들을 조금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놈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공부할 시기에 공부 않고 선생님 말이나 부모 말에 거의 가는 애들이 주로 기타를 쳤거든 우리 때는. 그래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악기 정도는 내가 죽기 전에 악기 정도 하나는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도 유튜브 강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나 혹은 전자올겐 사가지고 이렇게 건반 악기를 좀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맘먹은 지 6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 음악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좀 나태해졌구나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악기나 이런 일반 전 또 수학도 하고 싶어요. 수학은 제가 제3의 일부로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악기 이런 일반 지식, 일반 물리학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어, 수학 이것을 조금 유별나게 잘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 제일 잘한 게 제가 수학입니다. 제가 문과생인데 수학은 제가 3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수학을 저는 수필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학을.
근데 음악이나 이런 일반 물리학 이것은 조금 어렵고요. 영어는 뭐 우리 때야 다 똑같겠죠. 뭐 영어를 뭐 일단 뭐 전문 서적으로 원서로 본다든가 그것은 별로 장애가, 물론 그것도 어렵습니다만 장애가 있는데, 이게 연음으로 해가지고 생활 영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더더구나 제가 어머니를 모신 입장에서 또 조금만 뭐 제가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면은 어머님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면 어머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고, 말 못하는 분들은 집중을 해야 그 감정을 제가 정확히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감정을 진단을 못하면 엇박자가 나요. 식사를 드릴 때 못 드리고, 주물러 드려야 할 타임을 놓치고, 산보시켜야 할 때를 못하고, 더욱 위험스러운 것은 안 하고 못할 때 내 개인의 욕심과 편함이 논리적으로 억지로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는 거죠. 예. 하루 두 끼 들었는데 기초대사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아무리 내냐고 속에 먹을 것이 없다 그래도 쌀만 있으면 되잖아요. 최고 경우에 쌀에서 소금 넣어가지고 죽 써서 드려야 돼요. 만약에 식사를 못 드셨다 하면 그날. 근데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것이 이제 생활화되죠. 해보니까 그래요. 어려울 때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어머님께 뭘 해드려야겠다. 내가 피곤하더라도, 밖이 너무 춥더라도 실제 산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나가게 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한 번, 두 번 안 나가버리면 그게 이제 쌓이게 되면 산보를 안 나가게 되고, 그러면 정신과 육체적으로 핍박해 가지고 식사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지금 12시 36분이네요. 오늘도 무난히 어머님을 제가 편히 새끼 다 드리고, 비록 금방 드렸습니다만 주무시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버님을 포함한 하늘의 신, 땅의 신께 감사드립니다. 이건 제 의지만은 절대 안 돼요. 의지만으로는. 해보니까 그래요. 그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다음에 뵙죠. 아이고 감사합니다.